안녕하세요. 펀드메딕입니다. 네, 제가 이 자산 배분 어벤져스 펀드들을 많이 언급을 좀 드리고 있었죠. 그리고 은퇴를 앞둔 분들을 위한 자산 배분 펀드인 또 TDF, 타겟 데이트 펀드를 언급을 좀 드리고 있어요. 이 두 개 펀드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둘 다 좋긴 한데요. TDF가 가진 불편한 진실이 좀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오늘 한번 언급을 드리고, 그리고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크게는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락률, 변동성, MDD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MDD는 맥스 드로우다운이라고 해서 고점 대비 최대 하락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이런 측면을 가지고 일단 첫 번째 그룹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투자 비용과 결국은 이제 보수율이 비싸냐 싸냐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얼만큼 이걸 활용할 때 편리하냐. 그래서 제가 가끔 자율주행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이유기도 한데요. 이런 편의성 측면 총 세 가지 그룹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TDF의 변동성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변동성이 TDF가 좀 적지는 않아요. 제가 앞서 방송에서 그 IBK 플레인 바닐라와 키움 쿼터백의 장점이 뭐 과거 성과가 미래에도 반복된다는 보장 없다라고 제가 깔면서도 말씀드렸던 거는 코로나 팬데믹 같은 장에서도 이런 주식만 오로지 투자했을 때보다 절반 이하의 낮은 변동성을 기록하면서도 연말에 꽤 매력적인 성과를 기록을 할 수 있었다는 데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TDF와 지금 앞서 이 펀드를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빨간색, 굵은색으로 표시한 게 이제 플레인 바닐라 펀드고요. 녹색이 키움 쿼터백 글로벌 EMP 펀드예요. 이 두 가지가 제가 1, 2등이었잖아요. 이 빨간색과 녹색이 여기 있고 나머지 TDF가 이제 제가 깔아본 게 2030, 40, 45, 3525인 겁니다. 이게 숫자가 은퇴 연도잖아요. 숫자가 크다는 얘기는 좀 더 주식 등의 위험 자산 비중이 높다. 그래서 고위험 고수익을 기대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TDF라고. 그럼 요 파란색 같은 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장 성과가 좋은 걸 볼 수 있죠. 대신 그만큼 어떻습니까? 예, 하락도 그만큼 크게 했더라라는 거를 이런 코로나 팬데믹 하락장에서 목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 2025가 그래도 은퇴할 시점이 가장 짧게 남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에도 불구하고 앞서 플레인 바닐라라든가 쿼터백의 체온보다는 상당히 큰 변동성 5%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팬데믹 구간을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요. 거의 그 하락률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 한 4에서 18%까지 떨어지니까 한 22% 정도가 TDF가 하락하는 동안에 얘는 한 2에서 8이니까 대략 10% 정도 하락을 하죠. 거의 두 펀드 간의 차이가 10%포인트가 넘는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결코 적은 거는 아니다라는 게 TDF의 특징이에요. 혹시라도 TDF가 좋은 거라고 가입을 했는데 좋은데 그 좋다는 의미가 원금 손실이 안 나거나 정말 극히 원금을 잘 지켜주는 변동성이 작은 거다라고 믿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생각은 빨리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적정한 고수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장의 변동성을 충분히 경험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짜 점심이 그래서 없는 거고요. 아시겠죠? 이 부분의 변동성 부분 말씀드렸고, 두 번째 보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 상대적으로 보수가 TDF가 좀 저렴한 편이기는 해요. 근데 그런 점은 장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제가 이 어벤져스 펀드 자산 배분 잘하는 플레인 바닐라라든가 키움의 쿼터백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에 1% 정도의 비용을 차감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년 동안. 물론 1년에 1% 정도 비용이 뭐 크면 크고 작으면 작다고 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TDF를 보시면 그거 대비 절반 정도의 수준을 볼 수 있고요. 키움의 키워드림이라고 하는 TDF가 가장 저렴한 특징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제가 광고에서 봤을 때는 KB자산께 뭐 뱅가드 ETF, 물론 이제 뱅가드 뗀다고 그러지만 그게 저렴하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비쌌어요. 요게 좀 의외긴 했는데 물론 이제 이 하위 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뭐 재간접 펀드 투자 비용 등등을 고려하면 이제 싸는 건 있겠지만 뭐 키움 것도 ETF로 대부분 투자하고 이런 걸 감안해 보면 굉장히 저렴한 보수로 투자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이 두 번째. 그리고 이게 사실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편의성 부분인데요. 알아서 주식 비중을 낮춰주기 때문에 TDF가 그런 면에서는 자율주행 펀드다, 편하다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아무리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정말 명언을 남겨주셔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곰돌 디젤님이 남겨주신 건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유튜브
부에 계시는 분들이 젊은 축에 많으셔가지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겠지만 늙으면 다 이런 걸로 가게 되겠죠. 내가 주식창을 몇 살까지 쳐다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종종 하기 때문에 써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저도 와닿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도 막 노안도 오는 것 같고 힘들고 좀 지치죠. 빨리 지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언제까지 창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을지 를 생각을 해봤을 때 자율주행 펀드가 사실은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정말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TDF 및 그리고 은퇴하신 보수적인 분들은 TIF 같은 형태를 많이 추천드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